속초를 흔히들 말씀하실 때 실향민의 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초는 한국전쟁 이후에 실향민들을, 함경도 지방의 실향민들이 대거 남하에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실향민들이 많이 모여 살기도 했고, 또 실향민들이 자기가 피난을 올 때는 재산을 갖고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그런 게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정착해서 살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아바이 마을, 지금 청호동에 있는 옛날 모래사장에다가 집을 짓고 터전을 삼아서 살게 되고, 주로 생업도 토지가 없다 보니까 배를 타는 노동일을 하는 일을 함께 주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향민들이 주로 배를 많이 타게 되고, 그러다 어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고, 또 실향민들이 대거 이제 계속 정착해서 마을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같이 정착해서 그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속초가 업의 도시가 크게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수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속초가 이제 수산업의 도시에서, 또 80년대에서는 설악산 관광의 개발과 함께 또 관광의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근간을 이룬 것이 실향민이기 때문에 실향민의 도시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초를 흔히들 말씀하실 때 실향민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실향민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한국전쟁 당시 또 1.4.5대 당시에 함경도 지방에서 피난을 많은 분들이 내려오고 계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속초가 한국전쟁 이전에는 한 인구가 15,000명이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 끝나고 정책생활을 하면서 1955년도에 이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속초의 인구가 55,000명가량 되고 있고요. 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1963년에는 이제 시로 승격되는 계기도 됐는데요. 실향민들은 이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만 있으면 자기 고향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잘 짓지 않고 허름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리고 오래도록 곧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고향에 갈 경우를 생각해서 고향에 가까운 곳, 그러니까 속초에 많이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국군의 북진 경로를 따라서 이곳 속초까지 올라오고 전선이 이제 고착화되게 되면서 속초에 정착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토지라든가 자기가 갖고 온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배 타는 일에 많이 종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많이 이제 함경도 고향에 있을 때는 배 타는 일을 많이 했던 경험을 살리기도 하고, 또 배 타는 일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도 자기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배를 탈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선이 한두 척 늘어나면서 속초가 어업의 도시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부산 다음으로 큰 이런 어항이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속초읍에서 발행한 읍세일남의 자료를 보게 되면 총 어획고가 19,000톤가량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명태가 차지하는 것이 1억 7천 톤, 17,000톤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명태를 주로 하는 그런 어업이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향민들이 대거 유입하는 그런 경로이기도 하고, 또 전국 각지에서 큰 재산이 없던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속초에 많이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속초는 사람들의 이제 낙원, 터전이 되는 그런 게 된 거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어업의 도시로 크게 발전해서
1963년도에 시로 승격되고 어업의 도시로, 어업의 전초기지로, 동해안 어업의 전초기지로 크게 발전을 한 속초지만 이제 어족전을 고갈되고 또 해소 온도도 상승하면서 오히려 명태가 이제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는 자비가 올라가면서 명태가 지금 거의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1980년도에 들어서면 이제 속초에는 이제 설악산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관광의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실향민의 도시면서 이렇게 이제 어업의 도시로 해서 속초시가 승격될 때까지 그리고 1980년도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제일의 관광지가 되기까지 그 기반을 이룬 것은 이제 실향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향민이 많이 살아서 실향민의 도시라고 하는 속초보다는 실향민에 의해서 실향민이 갈고 닦은 터전을 만들면서 속초가 발전했기 때문에 실향민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그 속초에서는 주로 명태가 가장 많이 잡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57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어획고 1만 9천 톤 중에 명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1만 7천 톤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명태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태를 주산업으로 해서 어항이 크게 발전하게 돼 있는데 명태는 이제 한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전에는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잡혔죠. 거기서 이제 많이 잡히던 명태가 이제는 그 남북 분단이 되면서 이제 가장 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 속초에서 어선들이 어항이 발전하면서 명태를 주산업으로 주로 잡는 그런 어업을 활동을 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를 풍화가 이제 많이 풍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부산 다음으로 어획거가 많았던 곳이 속초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삶. 그 당시에는 아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물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업의 도시로 속초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크게 성장하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주로 이제 재산이 없고 가난했고 실향민들이 피난민들이 주로 이런 어업에 종사를 했는데 남들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자들은 주로 고기잡이 가장으로서 고기잡이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만 그 부녀들은 뭘 했냐면은 고기잡이 하교 명태를 잡기 위해서 낚싯바늘에다 미끼를 끼는 일, 낚시 함지라고 그러는데 그 함지 만드는 일, 또 그 장시간 나가서 어로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빨랫감들이라든가 이제 생활 필수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뭐 세탁을 한다든가 이런 일에 종사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를 싣고 잡아와서 하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명태 할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태 할복을 해서 명태에서 이제 명태 내장이죠. 내장에서 이제 알을 꺼내서 명란젓도 만들고 창란 분리해서 창란젓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에 종사를 이제 부녀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남편과 부인이 그렇게 살면 아들들은 뭐가 되냐면 이것을 덕장에다 명태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덕장에다 나르는 니엇가에다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고 또 덕장에서 명태를 꿰서 말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가족이 어업 활동을 했다고 거기에 경제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어업을 기반으로 아니면 어선을 기반으로 해서 살고 업한장 그러니까 고기를 하역하는 업한장과 시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경제 활동도 이루어진 어업의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은 이제 어로 활동이라 해서 뭐 고기잡이에 뭐 남성들만 가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어업 활동에 어로에 수산업에 종사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태라는 명태어는 왜 어떻게 되냐면 명천 함경도 명천 지방에 살던 태씨성을 가진 사람이 잡은 고기를
진상했는데 고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에서 진상했지만 이 고기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얘기 나온 것이 명천에 살던 태 씨가 잡은 고기다 해서 명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명태의 유래는 명칭에 대한 유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명태를 부르는 명칭은 뭐 지금 보면 1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명태에 살아있는 신선한 거는 생태, 또 얼린 동태, 또 그다음에 이게 말리는 방식에 따라서 겨울철에 눈에 녹았다, 다시 얼렸다 이렇게 말리는 황태, 또 그냥 건조시키는 북어라고 하는 거, 또 건조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목태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또 그 명태의 새끼를 그 앵치라고 불렀다 그래요. 앵치라고도 불렀었고, 좀 큰 앵치보다 조금 큰 걸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노가리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그리고 명태 코다리로 요즘 유명하죠. 그래서 명태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좀 꾸덕꾸덕하게 말린 상태, 이런 걸 코다리라고 해서 명태 찜을 해 먹는다든가 아니면 코다리 냉면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태를 부르는 명칭이 한 100가지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는 버릴 게 없는 고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태를 잡아서 뭐 할복을 하게 되면 창란, 명란 분야죠. 또 아가미도 아가미 서거리라 부르는 그렇게 식혜도 담아 먹을 수도 있었고, 또 실향민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실향민들이 또 고기잡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명태를 식혜를 담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젓갈도 창란젓, 명란젓 이런 젓갈도 많이 담아서 명태를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또 명태 기름으로도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간유구라고 하는 영양제가 명태 기름을 활용해서 이렇게 영양제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또 명태 눈알을 빼 먹으면 뭐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명태알도 많이 유명해졌고요. 그다음에 명태에서 나온 기름으로 건빵을 구워 먹는다든가 하는 애건빵, 또 명태 애장이라고 명태 애와 그다음에 여러 내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밥을 비벼 먹는가 아니면 찌개를 끓여 먹는다는 명태 애장이 이제 많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명태 순대라는 게 있어요. 뭐 퉁심이라고 부릅니다만 명태의 내장을 신선한 명태가 되겠죠. 주로 이제 낚시를 잡는 방법에 그물을 잡는 그물태가 있고 낚시로 잡는 낚시태가 있는데, 주로 낚시태가 이제 신선한 명태가 많이 잡힐 뿐더러 또 큰 명태들이 많이 잡힌다 그래요. 이런 낚시태를 이용해서 그 명태 할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서 그러면 거기다 빼낸 내장하고 또 두부라든가 배추, 돼지고기, 그러니까 만두, 소 같은 것을 다져 놓고 그것에 이제 명태에다가 소를 채우는 거죠. 명태 내장을 빼내다 다 채우면 이제 순대, 지금 말하는 순대 같은 명태 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퉁심이라고 부르는 명태 순대를 이제 이렇게 처음에다 말리는 겁니다. 겨울철 내내 이제 말렸다가 어느 이제 명절 때가 되거나 설 때가 되면 또 가족에 뭔 일이 있게 되면은 그 명태를 찌거나 아니면 그 연탄불에 구워 먹는 명태 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곳 실향민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태가 이제 이런 그 당시 식생활의 중심을 이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고 지금 들어오는 뭐 황태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산 명태가 되죠. 그래서 명태가 지금 하나도 잡히지 않고, 또 명태를 증식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앵치, 새끼보다 조금 큰 노가리를 너무 남획을 하다 보니까 어죽 자원이 그만큼 없어지게 된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났고요. 또 바다 수온이 뭐 기후 영향이겠습니다. 바다 수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명태 어장이
북쪽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도 이렇게 이제 명태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속초는 수복이 되고 부터 그러니까 50년 10월 1일 날부터 이제 그 국군이 북진하게 되면서 속초가 10월 이후에 이제 이렇게 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돼요.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미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끝났어도 미군들이 그러니까 행정을 이제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서 약 1년간 미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 박물관에서 그 당시 미군정 당시 속초에 주둔했던 통신장교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진을 슬라이드 필름을 기증받아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도 명태를 잡는 모습들, 그러니까 명태를 하역화하는 모습들, 명태를 이제 말린 다음에 북어죠. 북어를 꿰는 모습들, 관태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담긴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마 명태에 대해서 참 신기하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사진들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관태하는 장면들을 찍은 사진, 또 덕장에다 명태를 말리는 그 덕장 사진들도 있고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녀들이 명태에 그 낚시를 하기 위해서 명태 함지를 이고 가는 모습들, 또 명태를 그 배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 어선의 모습들, 그러니까 명태잡이 하는 그런 풍경들을 사진에 많이 담아서 그 사진으로 볼 때 당시에도 명태가 얼마만큼 많이 잡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사진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속초 사람들 또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실향민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되는데 그런 사진들을 이제 속초에는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어촌의 변화 모습 또 속초의 변화되는 도시의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그분들이 많이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도 당시 지금 거의 그 한국전쟁 당시에 속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8.15 이후에 인공치하, 북한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기록은 소실됐을 거라 보고 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도 많이 소실되었었는데 그 당시의 풍경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 당시 어업 생활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그 미군이 칼라 필름으로 찍어서 슬라이드 필름을 찍어서 보존한 것이 지금 우리는 속초한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속초와 어업과 피난민과 실향민과 그리고 명태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